안녕하세요. 새내갈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어싱으로 들어온 자유전자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어싱의 놀라운 기능도 그 메커니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메커니즘을 함께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난 영상 안 보셨다면 먼저 보시고 이 영상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본 후에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활성산소가 중화된다고 말합니다. 정말일까요? 많은 맨발 걷기 유튜버들이 전압을 재는 측정기로 야외에서 어싱하면서 전압을 재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내 어싱 도구의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전압을 재는 영상도 많이 있고요. 발을 땅에 댄 어싱 상태에서 전압을 재면 순식간에 전압이 사라지는 신기한 현상을 봅니다. 그러면 와 하죠. 와, 맨발 걷기 하니까 진짜 전기가 사라졌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끝납니다. 땅에서 발을 떼면 바로 원상으로 되돌아가는데 그 현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발을 땅에 대면 전압이 0이 되죠. 그러면 또 와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발을 떼었을 때 전압이 원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싱을 해서 내 몸에 들어왔다고 생각한 자유전자는 어디로 간 거지? 라고 말이죠. 자유전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싱을 해서 전기가 빠져나간 것은 사실일까요? 어싱을 했을 때 전압이 0이 되는 것보다 사실은 발을 떼자 곧바로 전압이 되돌아가는 이 현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어싱을 내 몸 치료의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은 건데요. 우리 몸을 활성산소를 담는 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가상의 전압 수치를 넣어 보겠습니다.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로 든 값들입니다. 빌려온 숫자이니까 실제 숫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숫자는 알 도리가 없죠. 몸에 활성산소가 쌓이고 이것을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균형 있게 처리하는 지점을 50mV로 가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젊은이들은 안전선인 50mV 선에서 관리가 됩니다. 즉 활성산소가 생기면 우리 몸의 항산화 메커니즘이 방어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 선을 넘기지 않습니다. 물론 과식을 하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면 일시적으로 이 선을 넘기기도 하겠지만 곧 회복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약해져 몸의 기능이 나빠지면 우리 몸의 항산화 기능이 점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활성산소가 쌓입니다. 활성산소는 대부분 양의 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쌓이면 우리 몸의 전압도 올라갑니다. 그림의 B 라인까지는 몸이 그럭저럭 버틴다고 가정한 곳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 이곳저곳에 염증이 생기고 세포도 손상되고 암세포도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들을 고치고 없애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C 레벨을 넘기면 그때부터 여기저기 몸에 병이 생기고 급격히 늙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 활성산소가 쌓이고 항산화 메커니즘이 이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것은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 활성산소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활성산소 배출이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활성산소는 산화되어 만들어지고 환원되면 원래의 물질로 되돌아갑니다. 이 원래의 물질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공식적으로는 환원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항산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유적으로 활성산소가 배출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이 영상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텍스트 버전 링크도 같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인데 우리 몸의 항산화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면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이것을 막아냅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항산화 작용, 즉 활성산소 배출입니다. 실제로는 환원작용입니다. 이 세 개의 말이 같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어싱의 눈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어싱을 생각할 때는 활성산소고 프리라디칼이고 이런 생각을 일단 접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물리 영역인 전기 이론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가 맨발로 땅을 밟을 때 전기적인 현상이 일어나려면 우리 몸에 전압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몸에 있어야 합니다. 땅이 아닙니다. 땅의 전압은 항상 0입니다. 땅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전기장치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땅은 배터리이고 우리 몸은 전기장치라고 말합니다. 물론 설명을 위해 비유를 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도 활성산소, 즉 프리라디칼을 산소 찌꺼기라고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어싱 이론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줍니다. 배터리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즉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줍니다. 땅을 배터리라고 하면 땅이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나눠주는 주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어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방해를 합니다. 어싱에서 땅의 역할은 전압 0의 역할만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몸이 전기장치가 아니다 라는 말도 비슷한 까닭입니다. 땅이 배터리이고 몸을 전기장치로 이해하면 어싱을 마치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집에 전기 스위치를 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전기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공급되어 작동을 멈추었던 전기 제품들이 작동하는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땅과 우리 몸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어싱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싱의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싱하는 순간 땅과 우리 몸 사이에 임시 전기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가장 간단한 직류 회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생긴 전기는 정전기이고 땅의 전압은 영원히 0이기 때문에 몸과 땅의 전기 회로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만약 우리 몸에 양의 전압이 있으면 땅의 자유전자가 우리 몸으로 흐르는 전류가 생기고 그 반대면 우리 몸에 있던 전자가 땅으로 흐르는 전류가 생깁니다. 어싱 가설의 핵심은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 종이 대부분 양의 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양의 전압이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과 땅 사이에는 전이차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차이를 없앨 수 있을 만큼 전류가 흐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정전기의 방전 현상입니다. 활성산소, 즉 프리라디칼은 정전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땅이 연결되면 한꺼번에 모두 방전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전압이 순간적으로 0이 됩니다. 몸속 정전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텍스트 버전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앞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몸에는 항상 활성산소, 즉 프리라디칼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의 양 전압이 항상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싱을 하는 순간 전압이 0이 되었다는 말은 여기 있던 프리라디칼, 즉 활성산소가 모두 환원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을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을 떼면 왜 전압이 금방 도로 올라갈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활성산소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입니다. 이 물질을 SOD라는 효소가 과산화수소로 만들고 이 과산화수소를 카탈라자라는 효소가 물로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항산화 시스템이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카탈라자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라디칼이라는 독성이 아주 강한 프리라디칼, 즉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이 영상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산화 라디칼이 우리 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프리라디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공격해 산화시킨 다른 활성산소 종들도 모두 프리라디칼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개수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데 저는 30조개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포 수는 적게는 15조개에서 많게는 60조개, 70, 100조개를 말합니다. 제가 왜 30조개를 따르느냐 하면 이분만 자기가 세어보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말합니다. 세어보니 30조개라고 해서 그게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어봤다고 주장하는 분이 그분뿐이니까 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저에게 활성산소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준 책은 닉 레인이 지은 산소, 세상을 만든 분자라는 책입니다.
맨발 걷기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일종의 행운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개념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책의 대부분이 제게는 무척 낯섭니다. 이 책에 수산화 라디칼이 세포당 초당 평균 50개 정도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해 보면 우리 몸에서는 초당 1500조 개의 수산화 라디칼이 생깁니다. 아마 이 정도의 활성산소가 생기면 우리 몸에 평균치의 양전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활동은 한순간도 쉬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매 순간 양의 전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들면 그 순간적으로 양의 전압이 몸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전압 숫자가 어싱 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잘 살펴보면 어싱은 우리에게 세 개의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것은 첫째, 어싱과는 별도로 항산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싱이 우리 몸의 다른 항산화 기능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화된 항산화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휴식이라는 개념인데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얻어야 하는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항산화 기능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활성산소, 즉 프리라디칼은 무조건 나쁜 물질입니다. 좋은 활성산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초당 세포당 50개, 몸 전체로는 초당 1500조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어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싱하지 않는 시간에 항산화 대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바로 앞의 주제와 이어져서 이 내용은 어싱의 굉장한 이득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어싱이 산화된 프리라디칼 뿐만 아니라 산화된 항산화 물질도 모두 환원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도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인데 어싱 중이었다면 땅의 자유전자가 활성산소 조홍뿐 아니라 산화되어 있던 항산화제까지 모두 환원시켜 줍니다. 이것이 어싱이 특별한 항산화제인 까닭입니다. 만약 하루 한 번 어싱을 한다면 어제 어싱 직후부터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와 싸워 산화되었던 항산화 물질이 모두 부활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최소 하루치 항산화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4시간 항산화를 해야 하는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고맙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산화 휴식이라는 개념은 제가 어싱 이론의 이론 구조를 처음 언급할 때 생각했던 개념입니다. 이때는 면역 휴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후에 항산화 휴식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휴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우리 몸은 활성산소, 즉 프리라디칼과 항산화 물질 간의 전쟁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이 좋아 충분히 활성산소를 잘 막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상당한 자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싱이 일어나는 순간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 상상하면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좀비가 들끓던 세상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모든 좀비가 한꺼번에 원래의 사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온 것입니다. 놀랍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던 우리 몸이 어싱하는 동안에는 극도의 평안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어싱이 시작되어 모든 정전기가 한꺼번에 중화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활성산소 제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무엇을 할까요? 저는 우리 몸이 곳곳에 손상된 상처를 수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맨발 걷기 하는 시간은 면역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는 밖에서 들어온 이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와도 싸우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이나 이물질과도 싸웁니다. 대표적인 게 염증 물질이나 손상된 세포, 암세포 같은 것들입니다.
평상시라면 면역세포는 이미 있던 것과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함께 처리해야 하겠지만 어스팅하는 동안에는 새로 손상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손상된 것들만 치료하고 고치면 됩니다.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스팅하는 시간 동안 우리 몸의 많은 곳들이 고쳐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활성산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치료와 재생에만 전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혈관은 최상의 컨디션이 되면 스스로 동맥경화 치료를 시작합니다. 활성산소 제로 상황은 혈관으로서는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피세포가 큰 포식세포에게 동맥경화반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큰 포식세포가 경화반에 죽어있는 세포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HDL이 경화반에 흩어져 있는 프리콜레스테롤을 쓸어담아 간에게 가져다 줍니다. 만약 청국장 콩을 많이 먹어서 비타민 K2가 혈관에 충분히 있다면 이 비타민 K2가 맨발 걷기로 만들어진 비타민 D3와 함께 경화반에 함께 쌓여있던 칼슘을 꺼내 뼈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혈관에 있었던 동맥경화가 치료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요사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동맥경화 치료 메커니즘의 핵심 컨셉입니다. 만약 주위에 콜레스테롤이 원인이 된 동맥경화 환자가 있다면 제가 만든 두 편의 동맥경화 관련 동영상과 지금 이 영상을 그분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어스팅을 시작하라고 강력히 권하십시오. 맨발 걷기만 하고 다른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치료에 더해 하루 1시간 이상 맨발 걷기를 하게 하십시오. 맨발 걷기를 지금 하고 있는 치료와 병행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 결과는 질병의 90%가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맨발 걷기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와 나의 질병 사이에는 잘 모르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맨발 걷기 치유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제 영상은 그냥 어디 가서 맨발 걷기 하면 내 병이 치유될까 라는 생각만 하시는 분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 영상은 맨발 걷기를 통해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되찾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꿈꾸는 것은 나의 마지막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절실한 분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저와 함께 공부하고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창 회장의 책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에 나오는 동백꽃 이야기가 제가 맨발 걷기를 하고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동백꽃은 가장 화려한 시기에 잣대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하게 톡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이 동백꽃 같은 모습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가 그렇게 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나 설명이 더 필요한 것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